오늘 영상은 출산 후 회원부 통증 관리, 이게 산후풍인가 의심되는 증상들, 산후다이어트 요령 10가지, 그리고 모유수유 식단 관리 꿀팁입니다. 선생님, 저 자연분만 하고 싶긴 한데 회원부 통증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산부들의 멘토 들라로지아입니다. 자연분만은 하고 싶은데 회원부 절개하고 이거 회복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죠? 우리가 출산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초산모의 한 95% 정도는 질이 약간 찢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찢어짐을 두지 않고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회원부 절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 오늘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회원부 절개를 했고 이제 꼬맸어요. 이랬을 때 회원부의 손상 정도는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 2도 정도에서는 좀 한 1, 2주 이내에 회복할 수 있고 좀 불편한 정도인데 3, 4도 정도 만약에 항문까지 좀 많이 찢어졌다 이러면 이럴 때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불편하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회원부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열감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이런 것들을 계속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기를 낮추기 위해서 얼음팩을 계속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좌욕을 열심히 해주는 건데 좌욕할 때는 비데를 쓰지 마시고 대야 같은 거를 사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소변 볼 때 자결감이 좀 느껴지는 분들은 소변을 보고 나서 이제 샤워기로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물을 좀 흘려 보내는 게 좋아요. 이때 따뜻한 물이 좀 너무 따갑고 힘들다 하면 차라리 찬물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약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권해주는 방법으로 스프레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원부 통증 관리 잘 하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을 계속 해 나가는 건데요. 이 회원부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항문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요실금이나 변실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계속 회복을 잘 하려면 할 수 있는 선에서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케겔 운동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회복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출산 후에 회복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가끔씩 우울하고 이런데 이런 거 언제쯤 좋아져요? 원래 이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산부들의 멘토 들라로지아입니다. 출산하고 나면 우리 아기 돌보느라 엄마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항상 잠도 부족하고 뭔가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마음도 좀 우울할 때가 있고 또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부주의하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갑상선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갑상선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임신했을 때는 최대 30%까지 부풀어 올랐다가 출산하고 6주 정도 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후 6주를 산욕기라고 부르죠. 내분비학적으로 봐서도 산욕기 6주 정도 되면 원래 내 몸 상태, 내 호르몬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산후에는 이 갑상선샘이 항진이 됐다가 또 저하가 됐다가 이렇게 갑상선 기능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은 어떤 거냐면 너무 더워요. 더운 걸 못 참아. 그리고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좀 맥박이 빨라지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이럴 수 있겠죠. 또 식욕은 있는데 희한하게 체중이 줄어요. 그런 반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추워요, 자꾸. 추위를 잘 못 견뎌요. 그리고 식욕이 부진한데 체중은 또 증가해요. 그리고 또 변비가 생기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는 완전히 반대인데 출산한 산모 중에 약 5%에서 10% 정도가 갑상선 기능 항진을 겪었다가 또 이 상태 그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어떻겠어요?
더위를 못 견뎠다가 추위를 또 못 견뎠다가 어떨 때는 대변을 많이 봤다가 또 변비가 생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갑상선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의심되실 수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 산후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장애는요, 약간의 우울감,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깜빡깜빡거리고 좀 뭔가 부주의한 이런 것들이 또 동반된다고 해요. 그래서 산후 6주 동안 이렇게 좀 기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산후 6주에도 이런 게 좀 심하다, 계속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산후회복 잘하고 있나? 의심되는 것들 많으시죠? 임신하고 찐살 언제 다 빠지는 거지? 출산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 산후 다이어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산후에 다이어트 고민 너무 많으시죠? 아기도 돌봐야 되고 수유도 해야 되고 도대체 언제 운동하고 식단 챙겨 먹고 다이어트를 하느냐며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10가지, 이 10가지 다 안 지키셔도 돼요. 몇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12시간 공복을 지켜라. 여러분,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소 15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12시간 공복은 간헐적 단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꽤 좋아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을 일찍 드셔서 배가 좀 출출하다 그러면 오후 8시까지 먹는 걸 일단 다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8시나 9시쯤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이 꽤 가벼워지고 12시간 동안 우리가 위와 장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활성산소나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어요. 두 번째, 먹을 때는 먹는 거에만 집중하라. 먹으면서 뭔가 책을 본다든지, 먹으면서 TV를 본다든지, 또 아이를 막 돌보면서 또 먹는다든지, 이러시면 되게 곤란해요. 저도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 밥 한 번 먹이고 저 2숟갈 먹고 뭐 물에 말아먹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뭔가 더 먹게 되고 또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뭔가를 자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이 공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가 고픈 건지 이 욕구 불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꾸 먹게 됐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자꾸 위탈이 나니까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게 뇌뿐만 아니라 위장기관에서도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내 컨디션도 같이 안 좋기 때문에 밥 드시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밥만 먹을 수 있게, 밥에만 집중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뭐를 먹든 접시에 담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입으로만 먹진 않죠. 입으로는 맛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또 눈으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얼만큼을 먹고 있는지 반드시 접시에 담아서 드셔야 과식하지 않고 또 내가 충분한 양을 먹었는지 적은 양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당 충전 대신 단백질과 야채 충전. 임신 막달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단백질이랑 야채입니다 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에게는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 양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당이 더 많이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백질 부족인지 모르고 이 배고픔을 전부 다 당으로 충전하시면 당 수치가 올라갈 뿐더러
몸의 피로감도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또 단백질과 함께 야채까지 잘 챙겨 드신다면 영양과 포만감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5번째, 해조류와 버섯도 꼭 챙겨 먹어라. 해조류와 버섯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특히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변비가 있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거 아시죠? 그만큼 대사가 느려졌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또 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조류와 버섯, 야채 이렇게 균형 있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6번째, 운동 대신 활동량을 늘려라. 출산 후에 언제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운동량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출산 당일은 당연히 뭐 운동이라 할 것도 없겠죠. 산후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너무 꼼짝없이 계시기도 하고 집에 온 이후에도 3, 7일은 지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안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운동을 떠나서 기본적인 활동량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움직여주고 그래서 몸에서 순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산후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활동량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기본적인 활동량 얼마나 될까요? 이건 산모의 컨디션 따라 달라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아기도 돌봐야 되니까 나가서 운동하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짐볼로 골반 돌리면서 골반의 균형을 맞춰준다든지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으면 실내 자전거를 좀 타준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도 좀 걷기를 잘해주고 맨손 체조 이런 거를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 과일은 되도록 껍질째. 과일은 되도록 껍질째 먹는 게 정말 좋은데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질도 있지만 껍질째 같이 먹었을 때 이 당 흡수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또 껍질에 있는 영양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드실 때 되도록 껍질째 드시면 좋아요. 8번째, 음식을 먹을 땐 되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라. 다이어트의 기본이 천천히 먹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천천히 먹기가 되게 힘들죠. 아기와 나와 딱 둘만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음식을 먹다가 아기가 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급한 마음에 빨리 먹게도 되는데 이러면 체할 수도 있고 또 금방 배가 고프기도 하고 영양 흡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좋지 않겠죠. 되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 오히려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9번째, 간식은 간단하게, 식사는 풍부하게. 아침을 늦게 먹거나 또는 하루에 2끼를 드시다 보면 이게 간식인지 식사인지 알 수 없게 애매하게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임산부들한테 식단 코칭을 해드리다 보면 식사를 너무 적게 드시고 오히려 간식은 너무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왜냐면 간식은 간식다워야 되고 식사는 식사다워야 돼요. 그래서 임신 막달에도 자꾸 뭔가 단 음식이 땡기거나 이런 게 물론 아기가 커진 이유도 있고 또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이때 충분한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거나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식사는 충분한 양으로 챙겨 드시고 간식은 간식답게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수분 섭취는 충분히.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갔다가 집에 오면 산후조리원에서는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정말 편했는데 집에 와서는 뭔가 내가 할 일도 많다 보니 자꾸 물 먹는 걸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목이 마른 상태라면 이미 탈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산을 했다고 수분 섭취 소홀하지 마시고 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가급적 탄산수나 커피보다는 일단 물을 기본적으로 챙겨 드시고 탄산수나 커피를 드신다면 하루에 1잔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수를 제한하라는 건 당이 높을 수 있어서이고요. 커피나 녹차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 때문에 물을 더 많이 챙겨 드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아기 잘 낳았는데 이제 산후식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유수유 할 때 그리고 산후 다이어트 어떻게 시작하는지 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산부들의 멘토 들라로지아입니다. 제가 수년간 임산부들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산후 식단 관리까지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산후에는 중요한 영양소, 이건 꼭 먹어야 돼요. 이건 좀 피해줘야 돼요. 이런 거 꼭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하죠? 면역세포, 혈액 생성, 그리고 호르몬 균형, 체액 균형, 이런 거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또 오래된 단백질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단백질로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분해되고 생성되고 복구되고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백질을 정말 잘 챙겨 먹어줘야 되는데, 특히 노산모들 30대 중반 이하다, 그리고 저처럼 좀 기초 대사량이 높은 분들, 그래서 좀 자주 배가 고픈데 좀 많이 과식하면 좀 힘든 분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유수유하는 분들도 단백질 꼭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엄마가 완전 채식주의자다, 그러면 무슨 영양소가 지금 빠질까요? 그렇죠. 공부 잘했네요. 자, 비타민 B12, 이게 동물성 단백질에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완전한 채식주의자일 경우에는 아기보다 더 빨리 비타민 B12가 빠질 수가 있어요. 내 몸에서 이게 생성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 비타민 B12 보충제를 따로 이제 사서 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 이건 좀 적게 드시면 좋겠어요 라는 건데, 바로 지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방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배제해야 되는 지방은 뭐냐면 너무 고칼로리, 트랜스 지방, 감자튀김 아니면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과자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좀 달달한 빵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말고 착한 지방은 드시면 돼요. 이런 거 뭐가 있죠? 불포화 지방산. 그렇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아보카도유, 그리고 자연치즈, 그리고 견과류.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물론 치즈는 그냥 치즈만으로도 먹을 수 있고, 다른데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거는 버섯 볶을 때,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볶을 때, 야채 볶을 때, 이럴 때 듬뿍듬뿍 넣어서 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바로 무기질인데, 여러분, 산후 다이어트 내가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런 무기질이 들어간 버섯류나 야채류,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면 저절로 대사가 잘 일어나고 살 안 찌는 체질, 그리고 내가 좀 안 좋은 음식들 먹었어요. 그래도 이런 거 꾸준하게 잘 챙겨 먹으면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분. 이거는 영양소다라기보다는 좀 수분 보충 이런 거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산후에는 자면서도 땀 많이 흘리고 계속 수분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갈증이나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수분을 좀 많이 보충해 주시고, 특히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은 이제 국도 좀 먹고 음료수나 물도 먹고 이러면 좋은데, 임신했을 때랑 똑같아요. 너무 달달한 거나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드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제 차, 아니면 시원한 그런 당 없는 탄산, 아니면 물이나 보리차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유수유 할 때 내가 전량이 좀 많다 싶으면 이런 수분을 좀 줄이고, 내가 좀 전량이 부족하다 이러면 또 수분을 잘 늘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후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산후 식단 뭐가 중요하댔죠? 단백질, 그리고 질 좋은 지방, 그리고 무기질,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 요거 꼭 기억하시고, 나는 산후에 식단 관리 좀 받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로지아 출산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